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이번에는 또 대형마트? 대형마트. 네, 대형마트 이슈로 한번. 대형마트가 예전에 처음 대형마트 유통 규제 한다고 할 때 전통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전통시장 다 죽인다. 난리였죠. 그래서 네 들어오는 거는 그래 영업 못하진 않게 하는데 한 달에 꼭 언제는 쉬어. 꼭 쉬어. 그러면 장사 못하게 할 거야. 그래서 그 논리가 이제 대형마트가 너무 활기치면 뭐 먹고 살라는 거냐 주위에 있는 그렇죠. 사람들은 뭐 그런 취지였는데 최근에는 뭐 지역에서도 장사도 잘 안 되고 하니까 대형마트도 문 닫는 곳들이 뭐 속속 나오고 있는데 세상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대형마트가 망하니까 지역 상권도 같이 망한다. 더라. 뭐 그런 황당한 주장이 있어서 오늘 네. 황당한 주장인가요? 네 오늘 장순원 기자님이 좀 취재를 해오셨다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설명한 거가 맞습니까? 황당하답니다. 네, 황당하다는 사실 빼고는 네, 맞습니다. 황당한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예. 이제 한국은행의 이제 어떤 그 연구에 좀 연구지에 실린 건데요. 예. 대형마트의 폐점이 사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그 주변 상권으로 이제 소비가 옮겨갈 수도 있고 아예 다른 동네로도 갈 수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텐데 이 분석한 결과로는 이 2km 안에 있는 상권에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대형마트가 입점하면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으로 뭐 골목 상권을 죽인다든지 뭐 이런 문제점들이 생겼는데 예. 이제는 대형마트 이제 입점이 아니라 폐점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떤 시기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은. 폐점이 네. 걱정이다 이제. 네, 그런 거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관련 논문을 가져왔습니다. 한국은행이 무슨 의도가 있어서 쓴 리포트는 아니겠죠? 한국은행이 직접 쓴 게 아니라 네. 한국은행의 학술지에 이제 실린 외부 논문이에요. 외부 논문이에요. 네. 네, 근데 생각해 보면 되게 당연한 게 뭐 어디까지 상권의 범위를 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 같은 데는 그 동네 한번 가려면 주차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마트가 없으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럼 그 마트에다 동네를 갈 세워놓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길에다 세워놓으면 안 되나? 농담입니다. 준법 정신이 농담인데 대표님. 연구 조금 소개 네, 좀 자세히 보죠. 조금만 예.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게 예.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 대형마트가 93년도에 첫 등장했잖아요. 네. 당시에 이제 소위 대형마트 3사라고 불리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런 것들이 이제 덩치를 키우던 시절에는 주로 이 대형마트의 진입이 기존 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가 많았어요. 예. 예를 들면 뭐 할인마트 하나가 생기면 소규모 슈퍼마켓 뭐 20개, 뭐 식료품 업체 20개, 뭐 합치면 한 80개가 문을 닫는다는 뭐 그런 내용도 있고, 예. 뭐 대형 유통업체가 하나 늘을수록 지역 영세 소매업체가 폐업 확률이 한 0.7% 정도 증가한다. 네. 뭐 이런 연구들이 많았는데 요즘에 대형마트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저도 대형마트 안 가지 진짜 오래됐어요. 네, 요즘 다 온라인으로 소비하고 다 쿠팡. 쿠팡, 뭐 알리, 테무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소화하다 보니까 대형마트 중심의 이제 유통 구조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뭐 그렇기도 하지만 아직 대형마트의 폐점이 최근에 일어난 현상이라서 아직 연구가 충분하진 않은데 이번 논문이 나름대로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좀 체계적으로 분석한 논문이라서 갖고 왔는데 이번에 조금 특색 있게 본 게 여기에 이제 이중차분법이라는 분석 기법을 썼어요. 예. 이중차분법 저희 김현철 교수님한테 좀 배웠습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중차분법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하는데 네. 거의 비슷한 애들을 두 개로 놓고 하나는 요렇게 한 거, 네. 하나는 안 한 거. 네. 그렇게 비교한다. 이렇게 한 거? 안 한 거? 그렇죠. 근데 두 개가 비슷해야 돼. 맞아요. 두 개가 비슷한 걸 하는데 하나 여기 대형마트니까 하나는 폐점한 곳, 네. 하나는 폐점 안 한 곳. 네. 근데 어떻게 변했는지 봅시다. 뭐 이게, 그게 이중차분법이죠. 맞- 대학 맞- 들어갔을 때 예를 들면 9등, 10등이 9등, 10등이 커트라인이 9등이었어. 그럼 네. 9등, 10등은 거의 실력 비슷한 애잖아요. 그렇죠. 근데 들어간 애는 나중에 어떻게 됐나? 떨어진 애는 어떻게 됐나? 실력이 비슷한 애였는데
놓고 살짝 바뀐 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그게 이중차분법입니다. 역시 대표님이십니다. 이야, 네. 맞습니다. 그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데 주로 쓰이고요. 네. 그러니까 마트 주변 상권의 특성이 비슷한데 하나는 폐점이라는 이벤트가 있었던 곳하고 예. 폐점이라는 이벤트가 없었던 곳을 비교를 해보면 이 폐점이라는 이벤트가 어떤 효과를 줬는지 이제 뽑아낼 수 있잖아요. 네. 그걸 연구한 건데 네. 마침 2020년 11월과 12월에 롯데마트, 도봉점하고 구로점이 이제 폐점을 했어요. 예. 근데 그 구로점하고 도봉점하고 비슷한 상권을 갖춘 그러니까 한 4곳과 비교를 해봤는데 여기 이제 분석 단위가 상권인데요. 보통 예. 상권하면 뭐 걸어서 30분 이내 거리 뭐 정도로 이제 정의를 하고 예. 크게 이제 분류를 하자면 골목 상권, 발달 상권, 전통 시장 이렇게 구분할 수 있거든요. 저 골목 상권이라는 건 그 대로가 아니고 이제 좁은 길목 안에 있는 그 상점들, 그 좁은 가로를 따라서 형성되는 가게들을 말하고 발달 상권이란 건 주로 이제 상가 밀집 우리가 말하는 번화가 이걸 골목 발달- 상권은 골목에 있는 거, 발달 네. 상권은 번화가 번화한 상가. 네, 그다음에 전통시장은 뭐 전통시장. 전통시장인데 이게 구로점하고 도봉구의 롯데마트가 폐점하면서 반경 2km 이내 이제 주변 상권 매출액이 한 5% 정도 줄었다는 결과가 이제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를 와. 잠깐 화면 잠깐 보여드리면 많이 주네요. 네. 화면 잠깐만 보여주시면 예. 이게 연구 아이, 결과를 뭡니까, 분석한 이게. 건데 이렇게만 보여드리면 이제 아실 네. 수가 없어서 그냥 말로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예. 주변 상권 매출이 5% 정도 감소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골목 상권 있잖아요. 예. 그 가로 대로변이 아니라 좁은 그 골목에 있는 그 가게들의 매출은 한 7% 정도 줄었고요. 좀 재밌었던 게 이 전통 시장하고 발달 상권 그 번화가의 매출은 크게 상관관계가 없다고 이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잠깐만. 그러니까 네. 저 말은 네. 그 지금 롯데마트가 폐점한 도봉구하고 구로에 폐점을 했는데 네. 폐점을 해보니까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대형마트가 없어졌으니까 전통시장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겠느냐? 네, 네. 뭐 혹은 그 주변에 뭔가 지역 상권이 좀 살아나지 않겠느냐라고 가정을 했는데 네, 네. 실제로 폐점하니까 오히려 매출이 떨어지더라. 네. 그 그렇습니다.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예를 들면 마트가 폐점한다는 건 동네 사람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유동 인구가 유동 줄었다는 인구가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마트도 폐점하고 사람이 없는 지역에 장사가 잘 될 리가 없으니 그냥 대체로 다 빠졌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이 유동 인구가 없어서 마트에 오는 사람이 줄어서 죄송합니다. 다시 마트에 오는 사람이 줄었죠. 마트에 오는 사람이 줄다 보니까 예. 마트가 이제 불러일으키는 유동 인구 자체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트에 사람들이 덜 가니까 당연히 이제 주변의 지역 상권으로도 이제 그 매출의 온기가 퍼지지 않은 거죠. 마트 오려고 오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네, 그렇죠. 이게 여기서 재밌는 게 좀 뭐냐면은 사실 이게 우리나라가 1990년대 뭐 그때부터 대형마트들이 많이 이제 형성이 됐는데 예. 대형마트가 들어온 뒤에 한 20년 정도 흘렀잖아요. 예. 그렇죠. 20년 정도 흐르면서 그 대형마트와 경쟁하는 이제 상권들은 많이 도태가 됐고 대형마트와 이제 상호 보완적이거나 대체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그 주변 상권에 많이 포진돼 있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생태가 그렇게 됐는데 이 순간에 대형마트가 폐점하니까 그렇게 예. 상호 보완적인 상권이 형성됐던 그 주변 상권이 이제 타격을 받는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마트 옆에는 과일 가게 이제 사라진 건데 네. 이제 그 자리엔 다른 가게가 그렇죠. 들어가 있을 텐데 들어갔을 텐데 근데 마트에서 사람이 안 오니까 네. 여기서 못 사던 거 여기서 사던 사람이 이제 여기도 안 오니까 얘도 마트 장사가 안 되는. 들렸다가 거기도 좀 들려서 뭔가 매출을 일으켰을 텐데 그게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반면에 대형마트가 이제 등장함으로써 왜 과거에는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는 타격이 된다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예. 이번 결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통시장하고 발달상과 즉 번화가는 이 마트와는 수요가 좀 다른 거예요. 이미 예. 수요가 다르게 이미 정착이 됐고 그 전에도 달랐기 때문에 마트가 문 닫는 것 자체가 이 시장의 활성화나 이런 데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 그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오프라인 유통을 대형마트가 이끌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 시대가 됐고 이게 대형마트의 폐점이 어떻게 보면 주변 상권의 동반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 뭐 이런 해석으로도 이런 해석도 가능한 연구 결과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형마트 입지라는 게 대부분 이제 대도시, 그다음에 도심의 상업 중심 지역 이런 데 예. 있잖아요. 예. 그런 데 있는 곳들이 폐점하게 되면 주변 상권이 20년 동안 그 대형마트에 적응해서 생태계를 이뤘는데 그 생태계에 조금 생태계가 그냥 깨져버리는 뭐 느낌이 완전히 없다. 망한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어. 5% 정도 매출에 타격이 있다는 건 꽤 유의미한 매출 감소 효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뭐 물론 이제 이게 대형마트 폐점이 이제 주변 상권에 미치는 게 부정적이라고 해서 이게 예. 뭐 대형마트를 뭐 활성화해주고 뭐 이걸 살려줘야 된다, 예. 뭐 입점에 대한 규제를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바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예. 바로 해석할 수는 없고 또 이미 이제 2019년부터 대형마트에 이제 입점이 거의 중단된 상황이다 보니까 뭐 예.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건 이제는 대형마트 폐점이라는 거에 어떤 이벤트가 생겼을 때 그게 주변 상권에 도움이 되느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느냐를 봤을 때는 조금 부정적 영향이 더 많다. 대형마트는 그러면 처음에 생길 때 부정적인 영향이고 네. 폐점할 때도 부정적인 영향인 건가요? 그럼 처음에 생겼을 때는 말씀하셨던 대로 네. 처음에는 전통시장이나 기존의 생태가 있었는데 대형마트가 생긴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처음에는 대형마트가 그 수요를 빨아먹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한 20년 동안 빨아먹힌 애들은 이제 많이 죽고 대형마트와 같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상권만 살아남았을 텐데 네. 이제 또 대형마트가 장사 안 된다고 빠져버리니까 네. 요 상권도 또 죽는다. 타격을 받는다는 거죠. 시작하자. 이마트, 롯데마트는 태어날 때부터 잘못했다. 아니 듣고 보니 그래서 네. 좀 이상합니까? 어쨌건 이게 이제 네. 현실이 된 거잖아요. 마트가 어. 줄어든 게 지금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사람들의 수요가 그렇게 바뀐 거에 따라서 맞춰가다가 이제 예. 그런 네. 결과가 계속 나오는 거죠. 네, 지금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 잠깐만 보여주시면 예. 마트는 계속 줄고 있어요. 지금 최근 들어서 19년부터 계속 줄고 있는 추세고 뭐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인데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이제 다른 어느 곳으로 가버린 거죠. 그게 이제 소위 말씀드린 쿠팡. 쿠팡, 그다음에 뭐 알리테무 뭐 이런 곳으로 가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왜 우리가 대형마트가 이제 입점했을 때 되게 많은 규제를 했었잖아요. 예. 그 유통산업기본법인가? 그렇죠. 네, 유통산업 발전법 발전법. 만들어갖고 뭐 영업 시간도 규제하고 뭐 입점할 수 있는 입지도 제한하고 뭐 그랬죠. 매월 그랬죠. 이틀은 쉬고 뭐 이런 식의 규제를 많이 했는데 사실 이런 규제도 요즘 들어서는 좀 줄고 있긴 하거든요. 예. 뭐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그 규제를 많이 풀어갖고 뭐 영업 시간 제한을 1시간으로 이제 대폭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의 꼭 24시간 주말에 안 해도 되고 뭐 거의 24시간 거의 굴려도 되는 식으로 이제 영업 제한을 폐지하는 뭐 이런 식으로 가긴 했는데 예. 아직도 여전히 이제 대형마트에 대한 뭐 규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고 이제는 조금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효과가 사실 크지 않고 시대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조금 다른 식의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사실 얘기도 계속 나오는 그런 시점이 된 거죠. 마트가 있는 지자체들은 체감으로 분명히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동네 마트가 있다. 근데 이 마트가 실제로 사라지는 마트도 꽤 많이 있거든요. 네. 네. 사라지게 되면 사라지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말씀하신 거기는 대로 그 지역의 거점 주차장 역할도 했을 텐데 차 대고 많이 이제 주변에 이제 놀기도 하고. 있던 이마트가 네, 없어지면 이제 세상에 그 동- 얼마나 장사가 안 되면 이마트가 없어져. 그 동네는 이제 마트가 사라지면 아무도 안 가는 동네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큰일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영업 규제가 기껏 적응해 놨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 이게 그래서 이제 굳이 이제 시대가 이렇게 좀 달라지고 예. 유통 채널의 어떤 파워도 달라졌는데 규제가 필요한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편에서는 이 정도 규제가 있어서 그나마 골목 상권 특히 네. 뭐 그런 데가 고사하지 않았다는 거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방에 있는 그 매출을 들여서 이제 수익을 나면 본사로 빼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마트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쨌건 조금 이제 규제의 포인트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네. 지금은 경쟁이 너무 다 다양하잖아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그런 이분법적인 이분법적인 그래. 경쟁 구도가 이미 아니니까 네. 뭐
쿠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유통 채널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대형마트만 딱 그렇게 규제하는 게 너무 단순한 생각이긴 하죠, 사실. 네.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 네. 지금처럼 영업시간 규제가 필요하다면 영업시간 규제처럼 뭐 니네는 일단 뭐 한 달에 이틀은 뛰지 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취급 품목이라든지 포장 단위를 뭐 규제한다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대형마트는 라면 100개 이하는 팔지 마 묶음으로 이러면 이제 필요한 분들은 라면이 필요한 분들은 이제 중형마트나 뭐 동네 편의점 갈 수 있을 테니까 뭐 그런 식의 규제를 조금 더 변화하는 것도 방법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장순원 기자님은 네. 대형마트 규제를 좀 풀어야 된다. 너무 많이 죽는 게 오히려 지금은 지역에 안 좋다. 지금은 어쨌건 규제보다는 이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제 마트의 입점이 지역 주변 상권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끼쳤느냐에 포인트를 두는 것보다는 예. 이제는 이제 폐점이 애들 죽을까봐 걱정이다 이제는 지금. 폐점이 어떤 어.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인가를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볼 시기가 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마트를 뭐 주변 상권 다 죽이는 공룡 예. 뭐 이런 식으로 볼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채널인데 이 채널이 사라지면 누군가는 어찌됐든지 간에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조금 하나의 채널로서 생각을 하고 정책을 짜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아니실까요? 네. 이마트 화이팅? 아, 이마트 화이팅까지는 아니고요. 화이팅까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예. 아니 지난번에 정부에서 어떤 대책 그때 왜 쿠팡 알리 뭐 이런 대책 발표하면서 살짝 그 밑에 들어갔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게 있었어요. 그 대형마트에서 대형마트가 폐점 이슈가 있습니까? 꼭 쉬어야 되는 이슈가 있어서 그 대형마트에 있는 물건들을 창고 삼아 온라인으로 배송하는 거는 능히 안 돼. 무조건 일단 쉬어야 되고. 그래서 그 창고를 쓰면 24시간 계속 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이런 데서 별도의 창고를 지어서 온라인 배송 창고를 쓰니까 너무 불리하다. 우리 지역에 어차피 있는데 이거 그렇죠. 요거 그냥 창고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배송해 주면 안 돼요? 맞아, 이게 맞아, 그게 맞아. 민원이 있었는데 아니야. 너희 그거 그럼 영업하는 거야. 그 영업 규제에 해당되는 거야. 24시간 어떻게 영업해? 그거 안 돼. 해가지고 그걸 못 하게 했었거든요. 쿠팡이 그동안. 이겼네. 네, 근데 요번에 그걸 풀어준다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마트도 그러면 지역에 있는 이마트나 롯데마트 여기에 있는 물건을 그냥 배송할 수 있도록 네. 그걸 참고 삼아. 그러면 꽤 원가를 줄일 수 있으니 뭐 이마트, 롯데마트 입장에서는 꽤 반가운 소식이었을 텐데. 네. 알겠습니다. 네. 대형마트 이제는 대형마트 폐점이 걱정이군요. 하도 지역 중심으로 좀 안 되는 지역들이 지금 폐점하고 있는 거잖아요. 장사도 그렇죠. 잘 안 되고 네. 하니까 네. 효율화 한다는 차원에서 폐점. 마트 언제 가보셨습니까? 전 진짜 오래됐습니다. 저는 한 6년 된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웬만하면 네. 직접 안 가고 다 그냥 온라인으로 주문하자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편이라서 예. 너무 편리하잖아요. 집으로 다 배달해 주는데 굳이 그러니까요. 왜 갑니까 거기? 그러니까 네. 뭐 폐점하는 분위기는 어쩔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또 그게 지역 상권이 같이 죽는다니까 그건 또 걱정이네요. 네. 네. 그래 채팅창에서 코스트코는 잘 된다. 이게 다 싸게 안 팔아서 그런 거 아니냐? 그 말도 맞는 말씀이네. 파격적으로 그렇게 없앨 거면 파격적으로 싸게 그래서 팔든지 뭐 해야지. 대형마트도 트레이더스는 잘 된다면서요. 사실 미국 코스트코처럼 아예 이게 규모도 똑같고 뭐 그것도 하지만 어떻게 예. 보면 이게 소상공인들의 약간 도매상 역할도 하잖아요. 아주 예. 볼륨을 크게 많이 팔고 좀 싸게 팔고 함으로써 뭐 그런 식으로 진화하는 것도 뭐 방법이긴 방법일 것 같아요. 근데 예. 코스트코는 코스트코 너무 많이 사야 돼 갖고 네. 한번 가면 예. 알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뭐 분석 논문 하나 같이 본 것 같네요. 네. 장수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